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류시안이 지은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저번 시간에는 이 저자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팁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사회생활의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괜찮더라, 본인이 이런 방식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거를 5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 거고, 평소에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의 정리해본 사회생활의 기술을 소개해볼까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 누구를 상대하던 그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일종의 소통 방침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자신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라 라는 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판매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요즘에는 소통의 기술과 사회생활의 지혜를 담은 이 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서평이나 리뷰들, 영상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책들 속에 담긴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요점만을 이 저자가 뽑아낸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나는 피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스는 평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P는 positive, E는 engaging, A는 authentic, C는 connection, E는 empath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5단어의 머리 글자만 딴 약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째,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 또는 호감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아도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좋은 방법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본세와 사용 어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해 표현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인간은 부정적인 어휘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어휘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일을 부정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트집을 잡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명백히 부정적인 일에도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말한다면 유머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예컨대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맛없는 음식을 주문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음식 되게 못한다, 너무 맛없어서 토할 것 같아.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겐 여기만큼 좋은 데도 없겠다, 한 입만 먹어도 식욕이 싹 사라지네. 어떤가요? 같은 불평이라도 후자가 훨씬 유머러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더라도 맛없어, 괜히 왔잖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요리가 있었단 말이야?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몰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제 생각에는 상대에 대한 경청의 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와의 소통에 몰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활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 소통의 기술, 상대가 자신에게 기꺼이 마음을 터놓길 원한다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상대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앞서가지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호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둔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상대는 이를 경청의 제스처로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도 호기심이 강하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에게 더 호감이 가지 않던가? 다른 누구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친구와 함께할 때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쓰며 보내는 2년보다는 남에게 관심을 가지며 보내는 2달 동안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진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는 당신의 사회생활에 가장 큰 패착이 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평소에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유독 종업원에게만 함부로 군다면, 혹은
상사에게는 깍듯하지만 부하에게는 야박하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을 수 있겠는가? 네 번째는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 관심사를 찾아라 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에 페이스북 유저 15억 9천만 명의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불과 3명에서 4명만 거치면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의 개념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흡사 공간적 위치에 세워지는 것과 같아서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때도 그 공통점이 구체적일수록 또는 특별할수록 쌍방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기가 쉽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되도록 상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친구라든지 중복이 되는 배경, 취미 등 확실한 공통의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공감의 핵심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설교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더라도 기꺼이 그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준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공감하는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저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리학을 이렇게 이용해보니 원활했더라 라는 이 노하우에 대해서 방법론을 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제안을 했고요. 그것은 긍정적인 친화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는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와 표현, 그 다음엔 완전한 몰입,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자세, 그 다음은 겉과 속이 같은 행동, 그 다음은 공통점을 찾으려는 적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